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출근하기로 한 알바생의 문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였는데요. 면접 후에 채용이 결정되고 고용주가 문자를 보냅니다. 출근하실 때 등본 한 장, 통장 사본 준비해 주세요라고 보냈는데 네네네. 여기 알바생이 감사합니다라고 웃음 표시로 답장을 보내왔죠. 네. 그런데 출근 당일 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고용주가 다시 문자를 보내서 오늘 출근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안 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답장이 죄송합니다. 방금 일어나서요. 내일 출근 가능합니다. 라고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고용주가 첫 출근부터 이러면 채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보냈더니 돌아온 게 좋아요 표시가 전부였던 겁니다. 아니, 이 좋아요 표시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웃음 표시를 보낸 건데요. 그러니까 출근을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와 함께 살짝 그 비아냥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아냥. 거죠. 예. 네, 하지만 이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자영업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그나마 닿았기 때문인데요. 예.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첫 출근 날 연락조차 두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최근 당근처럼 동네 기반 어떤 커뮤니티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잘 보고 내일 복장부터 해서 뭐 편하게 오세요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잘 보냈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되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은 꺼져 있고 그 뒤로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근 특성상 보통 주거지가 이제 근무지랑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정도 길거리에서 마주친 것 같은데 뒤돌아서 그냥 제 갈 길 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저 죄송한데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민망함을 버티면 네, 되는데 네. 책임감이 없는 태도죠. 근데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8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보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영 의욕이 없어 보여서 이제 사직을 권고했더니 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서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또 출근 2주 만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2달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3개월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해고를 통보하니까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서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게 둘 다 법적 요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렇게 요구를 받아도 사실상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갑질이 아니고 을질이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주가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표현한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지금 자구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최근 구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생의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이 됐다라는 보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내가 고용을 했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성향이라던가 직무 스킬 또 성실도를 평가하게 되고 추천 사유를 자유 형식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게 바로 이 추천 사유입니다. 네. 고용주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4년 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새로 이제 고용을 한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공고를 올리면 이제 반나절 만에 지원자가 수십 명씩 몰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용주들의 코멘트가 많은 친구한테 아무래도 눈길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한 지원자 같은 경우는 코멘트가 시간 약속을 준수해요랑 일을 꼼꼼하게 잘해요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 약속 준수라는 표현에 이제 큰 인상을 받고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알바 모집 공고를 내면 그 누군가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원자에 대해서 평판이 이렇게 밑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네, 눌러보면 댓글처럼 이렇게 평판이 한 줄씩 달린다는 건데요. 또 이렇게 평판 조회를 통해서 어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면접을 보러 오는 지원자도 자신을 평가한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만 잘 지키면 일이 조금 서툴거나 다른 부분은 전혀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는 딱 그 시간 준수라는 그 멘트 자체가 정말 큰 점수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코멘트 자체가 어쨌든 이전 업장의 사장님들이 직접 겪었던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력서의 다른 무슨 말보다도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생 분들도 이거를 정말 무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또 물론 뭐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가령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 근무자를 원하는데 어떤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서는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네. 평가가 아무래도 주관적인 만큼 아르바이트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의 매너가 사라진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지키고 또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도님은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거 허다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지만 또 스프리스트 6514님은 반대도 보는데 왜 알바생들만 뭐라 하는지라고 또 그럼요. 이렇게 네. 지적하시는 네, 내용인데 둘 다 나올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존중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일부 이제 매너를 지키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본다면 서로 어떤 그 약속을 했던 거라면 좀 일단 그건 지키면서 네,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